카불 공항의 자살 폭탄 테러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야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체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이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끝까지 추적해서 대응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30분께 백악관에서 카불 공항 테러 관련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군 지휘부에 ISIS 주요 자산과 지도부, 시설 등을 타격할 작전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가 선택한 시점에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수 완료 기한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아프간에 계속 군을 주둔시킬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 파견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테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인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계속 대피시킬 것이라며 작전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가 아프간을 장악 중인 탈레반과 연관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탈레반의 카불 공항 안전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상호 이익의 문제이고 그들은 우리가 떠나겠다고 한 시점에 떠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테러로 희생된 미군 12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하고 이타적인 작전을 수행한 영웅들이라고 치하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이어 30일 일몰 때까지 백악관과 모든 연방정부 건물 및 군내에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불 공항의 자살 폭탄 테러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직 하야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미국인이 아프간을 떠날 때까지 미군 철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길 촉구했습니다. 그간 의회에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완료 시한인 31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항 주변 테러 우려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실패한 계획 탓에 이 공격을 허용한 이들부터 시작해 책임을 질 때가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국방장관이 사퇴하거나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시 올리 상원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아프간전은 베트남전 때 치욕적으로 대피한 쌀공의 순간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증명됐다며 카불의 공포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재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테러 공격과 관련 당초 알려진 2번의 폭발이 아닌 폭발은 한 번이었다고 밝혔고 사망자 수가 17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서도 경계가 강화되는데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직 뉴욕시에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뉴욕시를 향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대테러 기구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아프간 난민 860명 이상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해 10월부터 458명의 난민을 받았고 필요할 경우 5,000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 소재 맥과이어 딕스레이크 허스트 합동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25일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으로 몇 명의 난민이 도착했고 추후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저지 지역 쉘터에 임시로 9,50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난민들은 365일간의 특별 단기 비자를 받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CDC의 퇴거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린 CDC가 의회 승인 없이는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CDC의 권한을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만약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가 계속되려면 의회가 이를 구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AP통신은 보수 우위의 이런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2달간 퇴거를 앞둔 350만 명가량의 세입자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일견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불러올 법적인 역풍을 인정했었지만 의회가 승인한 465억 달러의 임대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최소 몇 주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의 속도가 붙어 지난 25일까지 100만 가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행된 금액은 50억 달러를 조금 넘어 예산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임대지원금 지급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했고 지방법원에는 자체적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확대합니다. 1년 매출 기준 최대 50만 달러로 한정됐던 신청 기준이 최대 250만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어제 뉴욕주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들이 더 많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8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며 이전까지 1년 매출이 최대 50만 달러로 한정됐던 신청 자격 기준을 최대 250만 달러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맘앤팝 규모의 마이크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정한 규모를 가진 소기업들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비즈니스 회복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뉴욕주 전역의 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까지 뉴욕주 10개 지역에 소재한 2,380개 이상의 소기업에 총 4,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이번에 신청 자격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고 지원 규모는 2019년 1년간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출한 직원급여나 모기지 또는 임대료, 세금,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과 방역 비용 등을 산출해 이를 탕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뉴욕시가 결국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세운 새학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주에 한 번은 백신 미접종자 10%를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음 달 13일 시작되는 뉴욕시 공립학교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개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전교생 및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학생 간 3pt의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2주에 한 번씩 각 학교별로 교내 백신 미접종자 중 10%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사, 교장, 관리인, 행정직원 등 시교육국 소속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 말에는 백신 미접종 학생들만 무작위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교실과 건물 폐쇄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각 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건물 폐쇄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시 보건국이 각 케이스별로 판단해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기간은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또 학생 중 감염자가 발생해도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 백신 접종자는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백신 미접종 학생의 경우 밀접 접촉 시 10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중 5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는 학생은 자가격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체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한 젊은 자원자들이 실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임상연구기업 hBV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델타 변이로 인체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자원자 감염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델타 변이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영국의 코로나19 휴먼 챌린지 실험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영국은 연초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자원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인체 실험을 해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hBV가 실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연초부터 의료 감독하에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건강한 젊은 자원자 40여 명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이후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이 되면서 연구진은 델타 변이 실험실 배양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학자와 연구원,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챌린지 실험은 안전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실험은 바이러스나 병원체 연구에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도 코로나19 휴먼 챌린지 연구를 추진했지만 영국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이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CVS 헬스와 쉐브론, 디즈니, 골드만삭스 등은 일부 또는 모든 직원에게 더 이상 백신 접종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일정 기간 내에 백신을 맞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 등은 사무실에 출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글과 우버, 페이스북 등 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움직임에 합류했습니다. 또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사들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특히 CNN의 경우 백신을 안 맞은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홈디포, 페덱스와 UPS, 타깃 등 일부 주요 기업들은 아직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본사 직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요구했지만 매장이나 창고 노동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했지만 의무화하진 않았고 델타 항공은 의무화를 하지 않는 대신 미접종자에게 $200의 보험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는 연내 테이퍼링 찬성론이 우세했던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처럼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고용보고서에서 추가 진전이 나왔지만 델타 변이가 더 확산했다면서 우리는 향후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중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월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자산 매입 감축의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선 테이퍼링과 다르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소송 대리인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 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밀리스턴 파크의 70세 치과 의사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의 4년간에 걸쳐 여성들에게 옥시코돈과 펄코셋, 자낙스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아놀드가 치과 사무실에서 여성들을 만나 성행위를 했고 성행위 후 대가로 마약성 진통제들을 나눠줬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클린 캐설리스 검사는 용의자의 범죄는 의사로서의 선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교도국은 맨하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도소가 보안 문제와 시설 문제 등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도소는 2년 전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복역했던 곳으로 현재 233명이 수감 중입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만연돼 있고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등 위생 및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수감자들은 브루클린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해변 5곳이 박테리아 감염 위험으로 폐쇄됐습니다. 환경보호국이 조사한 박테리아는 장알균으로 사람, 동물의 분비물에 남아있다 강과 바다로 흘러든 것인데 최근 허리케인 헨리 등으로 인해 오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알균 박테리아에 오염된 바닷물 또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감염되면 고열, 오한, 복통과 피부 발진, 가려움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 점차 기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